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게 절대값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개념서에는 이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 꽤 많아.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절대값만 있긴 하지만 이거 한번 알고는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자,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찬지하다. 뭔 소리야? 옛날에 선생님 자기 자신을 찬지하자 했었어요. 자, 넘어가지 않는. 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왜냐면 2는 2를 넘어가지 않죠? 그치? 그럼 같아도 상관없는 거 맞지? 자, 좀 말뜻을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라고 나와요. 자기 자신 아닐까요? 정수면은.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하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과 가장 큰 정수래. 그럼 결과가 무조건 정수로만 답이 나온다는 게 가우스의 핵심이고, 자, 그리고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초괄호, 중괄호, 대괄호 기억나요? 예. 그 중에 대괄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대거처럼 생겼다는 건 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자, 방금 쓰기 기호고, 자, 방금 말한 대로 가우스 값 자체가 계산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어? 정수 값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정수를 이렇게 n 문자를 많이 쓰는데요. 자, 근데 이게 하나의 공식이 있거든. 자, 그거를 증명을 좀 해줄 건데, 뭐야, 여기 부서졌어요? 숫자 갖고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사실 이게 개념이 많이 어려워. 근데 쉬운 쪽으로만 방향을 잡아서 얘기를 좀 해볼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을 좀 해보자.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안에다가 1.9 이렇게 써 있어. 그럼 1.9를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생각하는 거야. 예. 2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는 건 사실 쉬워. 자, 그러면 뭐냐면 가우스 그 다음에 숫자를 좀 키웠어. 2로. 얘는 2죠. 예. 2를 넘어가지 않는 건 2잖아. 같아도 된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2점 한 좀 더 키워볼게. 2.3을 계산해봐. 얘도 2지. 그렇죠? 더 키워볼게. 2.8 해봐. 얘도 2지. 2.9도 2지. 2.9999 땡땡땡이 아니라 유한소수. 얘는 3보다 좀 작죠? 유한소수라고 수학에서 아니야. 그럼 얘도 2죠. 그러면 2가 아닐 때가 최초로 출현하는 게 3이 됐을 때부터. 왜? 3을 넘어가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3이잖아. 맞지? 자, 그럼 답이 나온 부분 중에서 2가 나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건 딱 걸려. 그러면 가우스 값을 계산했더니 2가 나온 게 안에 있는 숫자가 2부터 2.3 직전까지지. 정확하게 3보다 조금 작을 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가 나왔을 때 x의 범위가 2부터 출발해서 3보다 좀 작을 때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숫자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직접 계산을 못해. 자,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쓴 게 가우스 값을 표현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가우스 x를 계산했더니 m이라는 무조건 답은 정수로 나와. 가우스는. 자, 그랬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추정해보자. 2였죠. 나온 게 값이 2였죠. 그랬을 때 그 2를 만드는 가우스 안에 있는 숫자의 범위가 요거래요. 그럼 공식 하나 만들어보자.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랑 똑같지. 그러면 x의 범위가 N 여기 있는 n을 그대로 갖다 쓰고 분모는 왼쪽에만 있지. 크가 근데 오른쪽에 있는 3은 2보다 1이 크지. 그러면 n보다 1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보다 분모가 없어. 좀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저렇게 빨간색으로 공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 자, 이게 가우스의 대부분의 표현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직접 n 값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정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가우스 안에 들어가는 숫자 x가 어떤 범위를 갖는지 이 빨간색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숫자 계산으로 가볍게만 얘기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적으로 얘가 가우스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아까 가우스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수가 나오기 위한 x의 범위, 이 x가 뭐야? 가우스 안에 있는 숫자지. 가우스 안에 있는 이 숫자의 범위를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했잖아. 그럼 이걸 거꾸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여기다가 그냥 쓸게. 실전적으로 중요한 건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은 우리 저번에 절대값 공부했을 때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원칙적인 풀이가 뭐였죠? 기억할 거라고 믿는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 만드는 x값 기준으로 땅 따먹기 했던 거 기억나? 범위 나눠서 풀었지? 가우스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위에 빨간색 줄에 있는 이 식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범위 나눠서 풀게 돼 있어. 자, 요거를 이용해서 범위 나누기를 하게 돼 있어. 자,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안 할 거고 기본적인 가우스 문제만 해볼 거야. 여기 책이 없거든? 그래서 딱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예전에 개념서 했을 땐 이게 유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을 다 해줬어. 니네는 그 책을 지금 쓰지 않아가지고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 노트에만 잘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면 저거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뭐 우리 책이 없으니까 이건 낼 일이 없죠. 자, 그러면 맞다. 특징 몇 개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계산상의 테크닉인데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 일반적으로 이해만 하세요. 가우스 안에 어떤 숫자 두 개가 더하기 또는 빼기 구조로 돼 있어. 빼기라는 얘기는 y 들어간 숫자가 음수이면 빼기가 되는 건 다 알잖아.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냥 플러스로만 얘기만 할게. 자, 그럼 이거를 가우스를 따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더하기로 이렇게 쪼개도 될까 안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숫자 대입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3을 집어넣고 y에다가 3.7을 집어넣었어요.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겁나 쉽다. 알았냐? 넘어가지 않는 거 찾는 게 뭐 어렵진 않아. 알았지? 자, 이거 더해봐. 가우스 6이죠. 6 넘어가지 않는 거 6이죠. 그러면. 맞죠? 그러면 이거 표현대로 쪼개볼게. 2, 3. 자, 그럼 2.3 넘어가지 않은 정수는 2잖아. 3.7 넘어가지 않은 정수는 3이잖아. 이거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안 어렵다고 한 게 뭐냐면 1.9가 1이 되게끔 계산하는 거 니네 언제 해봤냐? 버림아니니? 버림? 소수점 말의 첫 번째 자리에서 버림한 거지. 뭔지 알죠? 다 버림한 거지. 맞지? 소수점 아래 다 지워버렸잖아. 그래서 3.0이니까 버림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3이잖아. 맞죠? 그래서 버림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좀 편해, 사실. 근데 버림이라고만 단정 찍고 계산하는 건 원래는 안 된다. 근데 처음 공부할 때만 그렇게 하단 말이야. 자, 그럼 2.3도 넘어가지 않는 거 2잖아. 3.7 넘어가지 않는 거 3이지. 그러면 더하는 것끼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때는 안 되네. 근데 될 때도 있어. 2.3 플러스 3.6. 자, 3.6 정도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그럼 이건 5.9니까 버림하면 5지? 5. 자, 이쪽에서 생각해보자. 2.3하고 3.6하고. 자, 그럼 버림하면 이거 버림하면 3이지. 그러면 더했더니 이번엔 같네.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공식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얘는 안 된다라는 게 그냥 결론이야. 이해만 하면 돼. 알았죠? 자, 근데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똑같이 더하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n이 정수야. 그때는 합가는 쪼갰을 때 아까 우리 계산해서 알겠지만 이 가우스는 2였고 가우스 3도 3이었잖아. G가 그냥 튀어나왔지. 그대로 나왔지. 그럼 그때 n이 정수라고 써있으면 얘도 그냥 가우스 밖을 탈출하는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도 돼가지고 유일하게 공식화될 수 있는 건 하나가 정수면 그 정수는 가우스 밖을 탈출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좀 많이 쓰니까 이건 좀 알아놔. 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연습해보자. 자, 방금 요거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 가우스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역겹네요. 자, 풀어볼까요? 그러면 x랑 마이너스 2로 구성이 돼 있지? 그러면 오케이. n 자체가 정수니까 가우스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해됐니? 자, 따라서 말로 하자. 가우스 x 빼기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가우스 x가 또 있으니까 마치 동량 취급당해. 가우스 x 두 번 더해봐. 2 곱하기 x가 되겠지. 동량 취급당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게 가우스 x라는 이 녀석 자체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넘어가면 2가 되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이거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x 찾는 거잖아. 이건 가우스를 찾은 거지 x 찾은 게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알려준 거야. x 찾은, 자, 이거를 이용해서 x가 뭔지 찾아내라고 공식화를 하나 알려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연습해. 어떻게 쓰면 돼? 1 크가
1 쓰고 1 하나 더한 거 쓰고 왼쪽에는 등호가 있고 오른쪽에 등호가 없죠. 그래서 답이 독특한 게 뭔지 알겠니? 방정식인데 부등식처럼 해가 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의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허수는요? 소수? 허수예요. 뭐라고요? 허수. 아, 가우스 I? 왜요? 어떻게 계산해 이거? 몰라요. 아니 답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허수가 어떻게 정수가 그래서 되냐? 물어본 거잖아요. 정의는 안 되죠. 정의 안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래? 신기하니까 가우스 안 점이 그냥 아까 가우스 2개 있더니 동류형식 땅에서 더하기 했지. 머리 근데 원래 원칙은 치환해서 푸는 건데 식이 간단하니까 그냥 더하기를 바로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아. 가우스 x, 가우스 x 똑같이 있으니까 딱 봐도 어떻게 하냐면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가우스 x를 A로 치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원래 난이도 할 수 있어. 아이고. 근데 변이상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1 그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 되나?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나? 되네. 그래서 2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가 a는 2분의 2분의 1 일 또는 또는 a는 A가 1이지. 생각? a의 정체가 뭐예요? 가우스 x. 그럼 이게 가우스 x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까 가우스를 무조건 계산되면 뭐가 나온대? 정수가 나온댔지. 그럼 가우스를 계산했을 때 정수가 아닌 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된다라고 지우면서 A. 자, 딱 정의대로 푸는 거야. 답은 무조건 정수만 나와. 알겠죠? 아까도 정수가 딱 나왔잖아. 이렇게 나와야지만 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정수 아니면 그럼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거 풀어내면 이거랑 답이 똑같겠죠? 숫자 똑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치환했을 때 1차 방정식 스타일도 있고 2차 방정식 스타일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 문제고 조금 귀찮은 게 내가 아까 실전적으로 얘기하고 가라. 요성질을 이용해서 범위 나눠서 푼다고 그랬죠? 절대값처럼 가우스도 원래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자, 하나만 할 거야. 여러 개 안 해. 여러 개 할 것 같이 생겼어요. 동그라미 봐봐. 2x. 동그라미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래. 자, 이번에 가우스가 하나밖에 없다. 자,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냐? 복습 한번 해볼래. 절대값이었으면 원칙적인 풀이 뭐였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 만드는 값, 0 기준으로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나눠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우스가 계산하는 결과가 무조건 정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 추정하는 거야. x의 범위를 봤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x를 적당히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떤 정수가 나올 수 있을까 추정 한번 해보자. 0부터 대입할 수 있지. 그럼 0부터 0부터 0.1, 0.2, 0.3 땡땡땡 1 직전까지 대입하면은 무조건 가우스 값이 0이죠. 근데 1부터 2 직전까지 대입하면 가우스 값이 1이지. 할 수 있겠어? 내가 방금 말한 걸 이해해야 돼. 0부터 1 직전까지 대입하면 가우스 값이 뭐야? 0이잖아. 근데 1부터 2 직전까지 대입하면 1이잖아. 가우스 값이. 크지 않은 정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입했을 때 정수가 나눠지지. 내가 말한 범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우스도 특정 영수가 나오는 x의 범위를 찾아서 나눠요. 자, 그러면 x가 0부터 1 직전까지 대입하면 가우스 x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0이 된다고 방금 얘기했다. 자, 두 번째 x에다가 1부터 2 직전까지 대입하게 되면은 가우스 x가 뭐가 나와? 2는 안 나오고 1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수가 0 아니면 1밖에 안 나와. 어디서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만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추정을 어떻게 한다고? 정의에 맞춰서 0이 나올 때 x값의 범위, 1이 나올 때 x값의 범위를 주어진 범위를 쪼개가지고 범위를 설정하게 돼요. 자, 물론 답 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이 절대값 설명했을 때도 뭐 x가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면 맨 마지막에 방정식의 해를 풀었을 때 뭐를 했어? 전제조건이라 했지 이게 노란색으로 쓴 x값의 범위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x값은 방정식의 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얘도 똑같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x값이 혹시라도 나왔다면 그 녀석은 답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노우다.
자, 그럼 노란색 범위일 때 가우스가 0이라 했으니까 이게 0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지. 그럼 x의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서 유리화하면 이렇게 돼. 바로 했어. 자, 검산해야 돼. 어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만 해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랑 똑같아. 자, 그럼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지워야 되고 2분의 루트 2도 될 거 추정해야지. 루트 2가 기억나니? 1.414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1보단 작지. 하지만 양수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커트해내야 돼. 알겠어요? 가우스랑 절대값 이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풀이 과정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지. 정의 때문에. 정의가 다르죠. 자, 그럼 얘도 풀어. 자, 가우스가 1이면 8번이 부르나? 2x-2가 0이라서 x의 제곱이 1이죠? 그래서 x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마찬가지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를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워요. 플러스. 자, 플러스 1만 돼. 자, 그래서 답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우스, 자, 절대값도 저번에 했을 때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나온 것도 있었지. 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 했냐? 저번에 가우스 했을 때 저번에 가우스 말고 절대값. 가우스 쓸 때 절대값 절대값. 그래요. 그러니까. 섞었네. 머리 아파. 절대값도 답이 두 개가 나온 게 있었잖아. 자, 얘처럼 똑같단 말이야.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시끄럽고요. 선생님 요즘 따라 말이 살짝 저 같아요. 욕하세요. 심했다. 500원. 마지막이에요. 중간까지 있어. 아, 머리 아파. 자, 판별식은 중3 과정에서 이미 우리 공부했던 거죠. 어디 있었어, 판별식?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었던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기억나죠? 자, 그래서 판별식의 가치가 뭐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야 될 것 같아. 직접 풀지 않고도 근의 개수를 그렇죠. 볼 수 있다. 자, 식을, 자, 2차 방정식 풀었던 거지? 2차 방정식을 직접 쳤으니까 구하지 500원 않고. 주세요. 당연한 거죠. 아니, 저밖에 안 말했잖아요. 얘도 말했어. 그래요? 그래. 그래 자. 주세요. 직접 구하지 않고 뭐를 찾았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 방정식의 근의 개수. 제가 근이라고는 얘기했죠. 중학교 땐 근인데 고등학교 땐 실수값을 갖는 근 줄임말을 써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이라고 불러. 우리 저번에 첫 단원에서 방정식 첫 단원에 방정식 문제 내가 예제로 몇 개 풀면서 허수값을 갖는 근을 허근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고 실근, 중근 두 번. 기억나요? 허수값을 갖는 거는 허근이라고 그러고 실수값을 갖는 거는 실근이라고 부른다. 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땐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지만 고등학교 땐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다. 자, 이 녀석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었죠? 2개, 1개, 0개. 자, 빠르게 판단했다라고 하죠. 빵판. 수요가 조금 달라졌지. 니네가 했던 내용이야. 거기 자, 잘릴 것 그치? 같은데. 알아봤어. 저 정도는 아니잖아. 아, 모르겠으니까 안 쓸게요. 선생님. 자, 이거 좀- 판단하기 위한 도구 됐죠? 시끄러워서 자, 못 듣겠어요. 그러면 판별식은 자 줄임말로 판별하다 영어 단어 B자를 따서 보통 여기 쓰고요. B제곱 자,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4AC 이렇게 있었고 짝수 짝수 판별식도 따로 판별식은 있었다. 4분의 D 자, 그러면 B'의 4분의 D라고 제곱 보통 마이너스 쓰고요. AC 자, 기억나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종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 중학교 3학년 거랑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3개 있는 거 고등학교도 똑같아. 주실 자, 목소리하네. 자, 0보다 크면은 중학교 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불렀어. 맞니? 근데 서로 고등학교 다른 때 서로 다른 두, 즉 고등학교 때에는 실근이라고 따로. 쏟아주실. 자, 그래 쏟아두시라 불러. 그 다음에 중학교,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에는 중학교 때 중근이라고 불렀죠? 근데 뭐 고등학교 때 표현법 따로 뭐 상관없이 똑같이 나온다. 자, 그리고 중근은 내가 좀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중근은 근의 종류가 하나이고 개수는 2개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일부 잘못된 책에는 근의 종류도 하나고 개수도 하나인 것처럼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 개수는 무조건 2개야. 하나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근데 2개인데 종류가 겹치다 보니까 종류가 하나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따로 중근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고요. 자, 고등학교 때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고등학교 때도 표현법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겠네. 중학교 때 판별식이 0보다 적으면 해가 없다라고 써 있었어. 해가 없다. 폐업. 자, 이게 중학교 때였고. 고등학교 때는 때는 서다주허. 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이게 출처가 어디였어요? 루트 안에 있었던 거지 판별식 그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돼버리면 루트 안에가 음수 들어가는 게 우리 허수값이라고 불렀었잖아. 복소수 때 공부한 거지. 그래서 x를 구하긴 구하는데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는 허수값인 i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허수값을 받는 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요. 방금 말한 대로 중근도 개수 2개였고 얘도 당연히 2개고요. 얘도 똑같이 무조건 2개야. 2개. 무조건 2개야. 그래서 부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불러. 서다주허. 자, 알겠죠? 용어 공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또 굳이 또 범위를 나누면 실근이 존재할 때는 딱 요거 2개겠죠. 그럼 얘는 허근이 존재할 때겠지? 그래서 실근이 존재할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보다 자,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커도 되고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자, 허근 갖는다고 쓰잖아요. 서다주허. 자,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소리 지르는데요? 소리 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집소리 안 소리 지는 거 아니야. 화내시는 것 같은. 재채기 소리죠? 재채기 하는 척 하면서 욕한 것 같은데. A씨 아니죠? A씨. 자, 오늘은 예제는 과감히 생략한다. 해봐요. 실수를 자, 개념 얘기만 하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자, 중요한 얘기다. 이것도 책에 올바르게 안 써 있어. 3번인데 3번. 3번인데 2번이 설명 2개인가요? 도플갱어였던. 자, 판별식은요. 우리 저번에 근해 공식은 개수가 교재에는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허수가 이거 허수가 와도 써도 된다고 얘기했지. 기억나냐? 근데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 자, 근데 정확하게 실수일 때 100% 판별식의 기능을 발휘한다. 자, 판별식의 기능이라면 자, 기능이라는 게 바로 이거야. 판별식의 역할이 뭐였어요? 해를 빠르게 찾는 거잖아. 실근이 몇 개 있는지 빠르게 찾는 거잖아. 그 판별식의 역할을 실수일 때는 100% 발휘하고 실수의 범위를 벗어난 허수가 왔을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자, 내가 항상 공식 얘기할 때 공식은 변수가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도 무조건 될 때는 실수일 때는 된다라고 써있기는 한데 이게 좀 책에 애매모호하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자. 실수일 때는 100%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런지 몇 개만 써보고 확인해 넘어갈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5는 0. 1창의 개수에 i가 왔죠? 허수가 왔죠? 그러면 위에 거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허수가 왔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근해 공식은 무조건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예. 그럼 근해 공식 써가지고 일단 해를 찾아볼 건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 그냥 구해줄게. 감사해요. 쓰게 되면 자 i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근해 공식 쓰면 나와요. 무조건 이 녀석이 얘 해야. 허수 와도 근해 공식은 써도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어. 개념적인 거니까 잘 들어야 돼. 근데 판별식을 썼어. 야, 근해 공식 써서 구했더니 무슨 근이에요 이거? 서로 다른 두 어근이죠? 그러니까 이거야. 됐니? 그럼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 짝수 판별식 된다. 작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하면은 플러스 5 되지? 예. i의 제곱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럼 5를 더하면 양수가 되지. 안 맞지? 예.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해만 하면 된다고. 알았지? 자, 책에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리고 방정식에 풀었을 때 개수에 i가 오는 건 심한 문제에나 나오지 얘는 이런 식을 접할 일이 아직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뭐 센이나 그 이상급 문제집 풀어보면 그때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해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면 된다고. 안 된다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렇죠? 서로 다른 두어근인데 양수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 돼야 되는데 안 맞지? 그러니까 i가 와버리면 안 될 때도 있어서 공식의 값어치가 떨어져. 요 논리적인 흐름만 이해하면 돼. 알았죠? 자, 하나 더 해봐.
자, 또 근해 공식으로 답을 내볼게. 자, 구하게 되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어근이 아니지. 근데 근은 무조건 두 개여야 된다 했잖아.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얘도 중근처럼 보여진 건데 서근이 중복되고. 하지만 중근이라고 쓰진 않는다. 네, 중근은 실근이 겹칠 때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렇죠? 용어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허근이 중복된 용어 자체도 없어. 겹허근. 그래, 겹허근 하자. 얘 볼 일 없어 이런 거. 허준. 자, 판별식을 써볼게. 웃긴 사실이 있어. 자, 얘도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지.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네. 중근이 되긴 했는데 중복되긴 했는데 실근이 중복된 게 아니라 허근이 중복됐지. 그럼 이거는 뭔가 좀 역할이 애매한 거죠. 아니. 겹치는 건 찾았지만 실근이 중복된 건 아니잖아. 얘만 봤을 땐 실근이 중복됐다라고 판단이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역할을 하다 만 거지. 얘는 애초부터 안 맞는 거고 때려치고. 얘는 역할을 하다 만 거야. 중복된 것만 알아낸 거지 실근인 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된단 말이야. 좌우지간 결론은 i가 오면 판별식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쓰면 안 돼요. 자, 망해요. 저렇게. 자, 근각에서 관계 얘기 좀 해보자. 자, 요게 예전 마지막. 개정되기 전 여러분들 선행교재에는 중3 2차 방정식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건 예전부터 이미 교육과정상 고등과정으로 올라가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판사에서 이걸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심화 과정에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중학교 3학년들 니들은 설명 안 했어. 니들 위에 학년 애들 설명할 때는 근각에서 관계를 중3 과정 진도 나갈 때 설명을 다 해줬어. 저희부터 없었는데. 니네부터 문제집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니네는 중3 때 우리 겨울방학 때 중3 거 했잖아.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용이 막 되게 많은 게 아니라서 지금 해도 돼요. 7번. 자, 보자. 자, 이 녀석의 출처는 어디냐라는 거는 증명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도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아까 판별식의 역할은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각에서의 관계는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 자, 구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을 빠르게 알 수 있대요. 판별식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 역할이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녀석도 도구야. 자, 근데 말뜻 잘 봐야 돼. 내가 두 근이라고 써놔서 중학교 때는 잘 들어라. 그럼 고등과정이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근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실수값밖에 안 나와요. 허근은 안 나오니까 중학교 과정에. 근데 고등학교 때 이게 두 근이라고 나와 있으면 달라지는 거야. 왜? 우리는 고등학교 때 허근도 있다라는 걸 공부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근이라는 단어에 실근과 허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함정이 생겨. 그거를 조금 이따가 내가 얘기해 줄게. 어쨌든 실근이 됐건 허근이 됐건 두 근의 합과 곱을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근각에서의 관계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확인해 볼까요? 자, 근해 공식 우리 알잖아. 자, 근해 공식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근해 공식 써서 얘기를 해보면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었지? 맞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근을 따로따로 표기를 해서 이 녀석 하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 하나를 베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직접 계산을 했어. 자, 합해볼게요. 앞으로 근 자체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알파 베타기도 많이 쓴다. 알았나? 자, 암산하자.
얘랑 얘랑 더해봐. 통분돼 있죠? 그럼 2a분의 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약분되는 거 하게 되니 그러면 분자에는 마이너스 b 두 개만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6b가 돼서 2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 하나가 만들어져. 자, 그 다음에 부분을 곱해볼게. 저거는 자, 그냥 곱해. 분모 곱하면 2a 곱하기 2a니까 4a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분자 보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는 거니까 합차가 돼버리죠. 합차가 돼버리죠. 그러면 4a 제곱분의 자 이거 뭐 어떻게 바뀌는 거야? 루트 밖의 제곱이죠. 이거 써줘야 되냐? b제곱 아이고 아니요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잖아. 바깥 제곱이란 말이야. 자 바깥 제곱 무조건 루트 안에 거 튀어나와. 알았어요? 무조건 루트 안에 거 튀어나와. 4a 제곱인데 b제곱 마이너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계산 과정이야 그냥. 자 그러면 이번에 b제곱이 날라가자. 그래서 4a 제곱분의 4ac가 돼. 자 약분되는 게 4a가 약분되는 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a분의 c라는 곱공식이 만들어져요.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 곱공식이요? 자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녀석의 두 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생각. a는 2창의 개수고 b는 1창의 개수야. 그럼 생각해야 돼. 이것도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라. 공식만 외우면 적용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자 일단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출처가 근해 공식인 거지. 자 근해 공식으로 증명했어. 자 그랬을 때 개념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공식의 구조에서 문제 풀 때 아이디어로 출연해. 잘 봐. 숫자가 얘는 2창의 개수죠. 얘는 1창의 개수죠. 실질적인 가치는 뭐냐면 일단 외워야지 이거는. 외우는데 문제를 봤을 때 2창의 개수하고 1창의 개수가 오픈이 돼 있으면 숫자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합공식 쓸 수 있게끔 나오는 거야. 계산이 되겠지.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똑같아. 2창의 개수하고 상수항이 주어져 있으면 상수항이 오픈되어 있으면 문제에서 곱공식 쓰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니들도 그럴걸? 알겠니? 자,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 갖고 써먹는지가 어떤 거 써먹는지가 중요한 거야. 2창의 개수하고 1창의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탑 써. 2창의 개수하고 상수항이 주어져 있으면 곱을 써. 자, 라고 판단을 꼭 하셔야 돼요. 나중 가면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좀 하자. 자, 그리고 책에 두근의 차공식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암기할 필요 전혀 없다. 그냥 이해만 해라. 거기는 아마 안 나와 있을걸? 자, 셀에는 나와 있어요. 여긴 나와 있을래요? 여기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 확인하자. 자, 얘는 암기거리가 아니다. 저 3번은 안 지워요. 자, 번호도 안 매겼어. 그냥 잠깐만. 야, 두근의 차인데 차는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니까 알파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뺐어. 그러면 얘에서 얘 빼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럼 빼게 되면은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게 되면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니까 2a분의죠? 근데 이번에 이걸 얘에서 얘 뺀 거잖아.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b가 날아가겠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래서 2가 약분되니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자, 근데 설명을 잘 들어. 내가 위에 써준 건 알파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자, 간 전제 조건 하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으니까 이게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안 써있고 비교를 좀 해봐라. 그냥 알파랑 베타에 차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가 큰지 알아볼래? 모르지. 그럼 그땐 아무거나 빼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를 빼건 베타에서 알파를 빼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나오죠? 차는 음수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자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a가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잖아.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전체 숫자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차는 음수는 안 되잖아. 0이든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공식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알겠어? 자, 그래서 2분의 진짜 공식은 이거야. 얘가 공식이야. 자, 얘는 알파가 더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를 때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왜 외우지 말라고 했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푸는 게 사실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 야, 앞에서 두근의 합과 곱 공식을 배웠죠? 배웠죠? 그럼 공식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근의 차는 이렇게 풀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 공식 기억나?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지? 잘 들어. 얘는 뭐야? 두근의 합. 얘는 뭐야? 두근의 곱. 얘는 외우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그럼 합과 곱을 알면 굳이 이딴 거 몰라도 곱셈 공식 변형 써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다 얘들아. 자, 알겠냐? 그럼 마지막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몇 번이니? 4번이에요. 4번이 잘 봐라. 판별식 중에 아니 근각에서 한개 중에 애들이 잘 못하는 거라서 얘기하는 거야. 일단 출처부터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 녀석은 출처가 근해 공식이었다. 4번이. 제 3번 저거 판별식 보잖아. 이거 안 찍은 거잖아. 안 지운 거야? 네. 미안해. 그러니까 4번이 아니지. 판별식 2번이죠. 2번이에요. 그렇네. 자, 얘기하고 끝낼게. 잘 봐. 출처가 근해 공식이었는데 자, 흐름을 잘 기억해야 돼. 근해 공식은 개수가 복소수일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판별식은 i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근각계수와 관계는 어떨까? 돼요. 출처가 근해 공식이면 근해 공식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근해 공식은 i가 와도 된다 했지. 따라서 근각계수와 관계도 개수가 i가 와도 쓸 수 있어. 너무 당연한 거야. 출처가 근해 공식. 알겠죠? 자, 따라서 근해 공식이기 때문에 개수가 복소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뭐가 사용 가능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데 내가 두근의 합과곱을 실근과 허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럼 애들이 두근이라고 하면 자꾸 실근만 생각해.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두 근의 합과곱이 문제 풀다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무조건 자 반드시 실근의 합과곱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허근일 수도 있어요. 혹은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자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돼. 잘 봐라. 자 여기 나와 있어. 두 실근의 합과곱을 계산하라고 했다. 자 공식 배웠으니까 써먹어보자. 최고 차의 계수 1이고 1차의 계수 2고 상수항 2예요. 두 분의 합의 공식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라서 2야. 적용하는 건 쉬워요. 그다음에 두 분의 곱은 a분의 c였다. 그럼 1분의 2니까 2야. 이러면 난리나. 문제에서 실근이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제일 먼저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이 녀석이 과연 실근이 존재하나부터 판단해야 돼. 그러면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 판별식이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을 쓰는 거야. 짝수 판별식 되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지. 1 마이너스 2니까 음수잖아.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잖아. 그럼 실근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두 허근의 합과 두 허근의 곱을 구한 거지 실근의 합과 곱이 아니야. 따라서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0이야. 없기 때문에. 알겠죠? 요것 때문에 내가 실근 학원에 이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알겠지? 0이라고 쓴다고 까면 어떡해요?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